네, 7월 3일 수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꼭 참고를 할 만한 투자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노스페이스, 정유주, HD, 현대, 중공업 순서대로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테슬라 간밤에 10% 넘게 뛰었고 전날에도 6% 넘게 뛰었습니다. 우리 테슬람들은 이런 날 올 줄 다 알고 있었죠. 테슬람이라고 하시면 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어쨌든 테슬라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아주 신나는데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정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테슬라 이렇게 뛴 배경, 그다음에 의미 어디에 있습니까? 국내에도 의미가 있겠죠, 이번 소식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방송 끝나고 앵커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 되짚어보면서 사실 다시 놀랐었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 주가 흐름이라든가 인력 감축, 이 재조정하는 방향이 2022년의 메타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니까 사실은 그때가 메타 주가의 저점이었고요. 국내 테슬라 주주분들께 좋은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도 올해 들어서 인력 감축하고 단기 실적 안 좋았는데 주가와 실적 바닥을 다진 상황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이런 지점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10% 넘게 상승한 거는 이번에 나온 데이터 2분기 차량 인도량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 전보다는 5% 정도 줄어들었지만 전분기, 1분기와 대비하면은 15%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시장의 예상치 43만 대 수준보다도 더 높게 나온 44만 대를 넘은 44만 3,956대를 인도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의 상황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 캐즘 논란, 전기차 살 사람 어느 정도 다 사서 한동안 수요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시선해 줄지, 그래서 관련주, 국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기대해 볼 만한 데이터들이 이 테슬라 말고도 있습니다. 7월에 발표된 6월 우리나라 2차 전지 수출액 보면요, 월간 기준으로 올 들어 최대입니다. 7억 4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산업부는 이 브리핑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새 원통형 배터리를 8월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2차 전지 수출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이제 국내 대형 2차 전지주, 그리고 또 전기차 열 관리 시스템에서 두각 나타내고 있는 한온 시스템과 같은 이 관련주 심리가 오늘 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노스페이스 어제 상장을 했는데 아침에 저도 뭐 계속 그 차트를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살짝 깔짝깔짝 올라갈까 말까 하더니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쭉 미끄러졌죠. 공모주가 상장 첫날 그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일단 올 들어 처음입니다. 이 우주 발사체,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 들어 이 공모가보다 이 상장 종가가 하락한 날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20% 넘게 하락했죠.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제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 들어 이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게 좀 가져올 여파가 앞으로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안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공모주가. 제가 어제 뭐 제도 개선 얘기도 하면서 이게 지금 최근에 공모주 투자 심리 바꿀지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숫자들 좀 살펴보면요, 공모가 43,300원이었던 이노스페이스가 시초가에 43,9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결국에 34,4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거래 주체 보면요, 기관이 13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반대로 733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평균 매수가 감안하면 어제 이노스페이스 매수하신 분들의 평균 손실률이 15%에 육박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기관들의 매도세가 컸다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기관들의 이 매도세를 감안하면은 공모주가 실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그냥 높게만 책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노스페이스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 회사의 적정 기업 가치 산정할 때 비교 기업들을 선정했을 때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 포함했는데 세계 기업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이 42.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PER 굉장히 많이 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요거 뭐 매출도 뭐 2억인가밖에 안 나왔다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사들이라든가 그동안에 공모주가 워낙 투자 열기가 있었으니까 좀 편하게 가격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제는 이게 거품 얘기 나오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노스페이스가 촉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제도 개선 움직임도 그렇고 오늘 상장하는 치아형 보철 소재 기업 하스라고 있습니다. 하스. 예, 여기 비롯해서 이달 상장하는 공모주 투자 심리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 어제 좀 크게 나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조금씩 공모주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네요. 뭐 치킨값 벌려고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네. 치킨값을 날린 거죠, 어제는. 그거 자동화 해가지고 투자 1인 매매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치킨값 벌어주는 앱도 있었는데 요거 좀 네. 봐야겠습니다. 이 치킨 누가 먹었나요, 그러면? 예. 자, 세 번째 이슈는 정유주라고 돼 있는데 일단 네. 휘발유값 우리 요즘 뭐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 더 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뛸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많이 높아 더 보입니다. 높다 앞으로 휘발유 값.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국제 유가가 6월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에 타고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 가격이요. 지금 배럴당 83달러를 계속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거 한 달 전에는 73달러 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가격이요. 바로 당장 우리나라 주유소에 가격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2, 3주 정도 텀을 두고 가니까 적어도 7월 한 중순까지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국제 유가 자체가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기름값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갤런당 뭐 10센트 정도 이상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일단 이유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금 대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미국에는 7월 넘어가면 여름마다 허리케인이 붑니다. 허리케인이 이 멕시코만이 미국의 대표적인 정제 시설들 많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를 한 번씩 강타합니다. 이번에 베릴이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이 미국 텍사스만 연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보가 이미 남아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국제 유가, 이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전통적인 휴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파리 올림픽이라든가 테일러 스위프트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분의 유럽 공연, 이런 것들이 항공 수요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 높일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은 이 유류세를 그동안에 인하했던 정부가 이 인하율을 다시 축소하기로 하면서 이게 시차를 두고, 사실 갑자기 올라간 게 이 유류세 인하 축소 때문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 시차를 두고 올라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름값은 한동안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미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인하율 조금 축소를 실제로 했습니다. 예, 근데 미리 올라간 곳도 미리 있더라고요. 조금 우리 주유소들은 미리 조금 올렸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럴 때는 정유주를 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유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유주에 대한 투자 심리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정유주의 이익 구조에 영향 주는 정제 마진도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동안에 싱가포르의 이 복합 정제 마진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 살펴봤더니까 5월 달에는 배럴당 6.1달러 정도로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6월 초반엔 7.6달러까지 올랐고요. 후반에는 8.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건 보통 장기 평균선이 있겠죠. 이게 1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상승세가 아직 평균보다 아래인 상황에서 추세를 보면은 정제 마진 조금 더 올라가면 당연히 정유주는 미리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증권가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BNK 투자증권 경우에는 S5일의 경우에 지금이 사이클상 저점 부근에 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현재 6만 7천 원 정도, 7만 원 정도 언더에 있는데 이거보다 높은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얘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둘이서 치열하게 요거 네. 수주하려고 정부에서 맞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해왔습니다. 소송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감정 싸움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에 한쪽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일부의 언론 보도와 함께 시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 이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이슈겠습니다. 이 KDDX라고 불리는 한국형 이지스 차기 구축함 사업이 이게 7조 8천억 원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방사청이 2030년까지 6,000톤급의 이 구축함 6톤을 건조하는 사업이거든요. 설계 첫 단계인 개념 설계는 하나오션이 가져갔고요. 이 설계에 맞는 뭐 선박의 중량이라든가 출력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 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방사청이 요 다음 단계인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과정에서 HD 현대중공업을
수의 계약을 맺기로 했다. 내부 구정을 수의 계약으로 경쟁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경쟁 맺기로 입찰 했다. 대신에. 예,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수의 계약을 맺으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현대중공업이 기존에 받았던 벌점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입니다. HD 현중이 앞서 이제 개념 설계 과정에서 하나오션의 군사기밀 그리고 하나오션의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는데 벌점을 받게 되면 사실은 경쟁 입찰을 했을 때 점수별로 차이 안 날 때는 굉장히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예. 하나오션에 대한 기대가 유출 자체는 팩트입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경쟁 입찰했을 때 수주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업계 평가였는데 알려준 대로 이제 초단 건조에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방사청은 마지막 단계인 후속함 건조에서도 1순위 업체에 이제 3척, 2순위 업체에 2척을 발주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에 상당히 유리해졌다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뭐 방사청 입장에서도 약간 뭐 고민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해상 관련한 방산 쪽에서 뭐 하나 쪽에 너무 이제 몰아줄 수도 없는 거고 경쟁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판단도 했을 텐데 어찌됐든 수의 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초도함 건조 HD 현대중공업 가져가겠구나 호재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오션이 이 수의 계약 자체가 부당하고 경쟁 입찰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강력히 반발은 하겠죠, 하나오션은. 법적 문제로 이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수의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이 받았던 보안 관점을 무력화하는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하나오션에서는. 그리고 여기다가 야당에서도 사실 이 사안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남아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 잡음 자체가 지속이 되면요, 단순하게 이제 종목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산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 자체가 좀 지연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연되는 사태만은 조금 막았으면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신인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